이 이야기는 병원, 제약회사, 그리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정보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독이 될 수 있다니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건강한 과일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저는 우리 중장년층과 노년층 분들에게는 과일 선택이 생사를 가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선생님,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죠? 라고 묻는 환자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목격하고 있거든요. 과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그동안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평생을 환자들과 함께 보낸 은퇴한 소화기 내과 전문의 조연학입니다. 이제는 진료실을 떠나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남은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하느냐고요. 제가 평생을 바쳐 얻은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 40대 때까지는 과일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2개, 포도 1송이는 기본이었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습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 당뇨 직전 상태라는 것이었죠. 당시 제 공복 혈당이 110을 넘었고 중성지방은 300에 가까웠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삼아 과일과 건강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을 다시 찾아보고 제 혈액 검사 수치를 매주 체크하면서 과일 섭취 패턴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은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과일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과일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독과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완전식품이자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바나나는 압축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양인 27g의 당분, 설탕 4티스푼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높은 칼륨 함량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420mg의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이문호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문호님은 30년간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져 응급실에 오셨고 부정맥과 함께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인 6.2까지 올라간 고칼륨 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칫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60으로 흰쌀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하고 이런 반복이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30%가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는 통계를 생각하면 바나나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독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제가 종종 달콤한 통풍 제조기라고 부르는 과일입니다. 포도에는 특히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이 급속히 흡수되면서 혈중 요산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로 관절에 쌓이면 극심한 통풍을 일으키죠. 66세 김창주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창주님은 30년간 선장으로 일하시며 피로 회복에 좋다고 생각해 야간 근무 때마다 포도 한 송이를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었지만 몇 개월 후부터 발가락 끝이 가끔 아프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새벽 마치 발가락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인 7 이하가 아닌 무려 12.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통풍 발작이었죠. 놀라운 건 김창주님은 통풍에 다른 위험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술도 거의 안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지 않았으며 비만도 아니셨거든요. 오직 과도한 포도 섭취만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 지금도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포도의 달콤함에 숨겨진 통풍의 위험,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독과일, 의외로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90%가 물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방간을 만드는 스텔스 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은 다른 당분과 달리 간으로 직접 가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의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수박 한 조각에는 보통 9g 정도의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73세 최말수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말수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음식을 버리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박을 사오시면 물인데 상하면 아깝다며 서둘러 드셨고 한 번에 반통, 때로는 하루에 한 통을 다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도 수박은 물이니까 괜찮다며 계속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게 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인 알트가 정상 40 이하인데 12배나 높은 480까지 올라가 있었고 중성 지방 수치도 800을 넘었습니다. 급성 지방 간염이었죠.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수박 섭취 중단 후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지만 그 한 달 동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철 시원함 뒤에 숨겨진 수박의 위험, 여러분은 간과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꼭 드셔야 할 보약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독 과일과 달리 이 과일들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첫 번째 보약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러도 될 만큼 훌륭한 과일입니다. 일반적인 과일과 달리 당분은 거의 없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아보카도 하나에는 단일 g의 당분만 들어 있습니다. 대신 혈관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75세 신경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신경식님은 몇 년 전부터 혈압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압약 3종류를 드시고 있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60을 넘나들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식단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해서 아보카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과일인데 맛도 없고 이게 뭐냐며 의심하셨지만 제 설명을 듣고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토스트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셨어요. 2달째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석 달 후 혈액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60에서 104로 35%나 감소했습니다. 혈압도 150, 90에서 130, 80으로 떨어져 혈압약도 한 종류로 줄일 수 있었죠. 신경식님은 아보카도가 제 혈관을 새 것으로 바꿔줬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매일 빼먹지 않고 드시고 계십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한번 드시면 오랫동안 배고프지 않아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시간에서 5시간 더 오래 포만감을 느낀다고 해요.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정말 특별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뇌의 혈관을 강화하고 시냅스 연결을 돕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해서 뇌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는 84칼로리밖에 안 되면서도 비타민C, 비타민 K, 망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71세 윤혜진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윤혜진님은 젊을 때부터 독서를 정말 좋아하셨지만
70세가 넘으면서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브레인 포그 증상을 겪으셨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방금 읽은 문장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중간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멈추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평생 즐기던 독서까지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치매는 아니었고 뇌혈관 순환이 좋지 않아지고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윤혜진님께 매일 냉동 블루베리 한 줌 80g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셨죠.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고 책 읽을 때 집중력이 좋아졌으며 2달째에는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달째에는 예전처럼 책 내용에 대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2년 동안 나가지 못했던 독서 모임에도 다시 참여하셨습니다. 윤혜진님은 블루베리가 제 뇌를 되살려줬다며 눈물까지 흘리시며 감사해하셨습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0% 이상 향상되었고 뇌의 해마 부분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기억력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약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제가 면역력의 녹색 갑옷이라고 부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오렌지보다 2배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한 개의 비타민 C가 53mg인데 비해 키위는 93mg이나 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도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돕고 비타민 E와 엽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64세 박상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상철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느라 바빠 건강관리에 소홀하셨고 면역력이 약해 매년 겨울 감기나 폐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는 폐렴으로 한 달간 입원해야 했을 정도로 심했죠. 매년 독감 예방접종과 비타민제를 챙겨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키위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키위 한 개씩 꾸준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박상철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키위 한 개를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파먹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가을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환절기부터 콧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해는 유독 건강하셨고 겨울이 와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키위를 드시기 시작한 후 2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신 겁니다. 박상철님은 키위 덕분에 겨울이 더는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키위를 드시고 계세요. 회사 직원들에게도 키위를 나눠주시며 이거 하나면 감기 안 걸린다고 자랑하신다고 합니다. 키위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연구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백혈구 활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이상 높았고 감기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이제 이 보약 과일들의 효과를 120%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을 지키세요. 과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전 30분에서 60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영양소 흡수도 최대가 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과일의 효소와 비타민들이 위장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섞여 발효되면서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만 바꿔서 권해드렸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루베리를 식후에 드시던 분은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현명한 장보기를 하세요. 같은 과일이라도 신선도와 품질에 따라 영양 성분이 천지 차이입니다. 아보카도는 색깔을 잘 보셔야 해요. 너무 검은 것은 과숙한 상태이고 너무 연한 초록색은
덜 익은 겁니다. 짙은 초록색에서 살짝 갈색이 도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해요. 키위는 탄력이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한 상태입니다. 살짝 눌렀을 때 약간의 탄력이 있으면서 향이 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키위는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 때문에 빨리 익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블루베리는 표면에 하얀 과분이 있는 것이 신선한 증거예요. 이 과분은 블루베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코팅인데 이게 있다는 건 갓 수확된 신선한 블루베리라는 뜻이에요. 또한 단단하고 통통하며 색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최고의 짝꿍을 만들어주세요. 과일도 혼자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최고예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돕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도 도와줍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해주죠. 아보카도는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돼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녹색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비타민 K와 비타민 A 흡수가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납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키위의 비타민 C 흡수를 돕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네 번째, 최악의 짝꿍은 반드시 피하세요. 과일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유, 떡, 빵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제가 인슐린 쇼크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 같은 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또한 과일을 식후 드시는 것도 피해야 해요. 식후에 드시면 위에서 다른 음식과 섞여서 발효되면서 가스와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은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 소화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3일 약속 행동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이 챌린지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단 72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규칙. 제가 독과일이라고 부르는 바나나, 포도, 수박, 이 세 종류의 과일과 모든 가공 설탕을 72시간 동안 완전히 끊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를 매일 드시던 분들은 처음 이틀 정도 가벼운 금단 증상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규칙. 갈증과 배고픔이 헷갈릴 때는 따뜻한 물과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우리 몸은 종종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해요. 특히 달콤한 과일을 끊으면 입이 심심해서 뭔가 먹고 싶을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그 욕구가 사라져요. 정말 배고프다면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5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규칙. 매일 아침 공복에 제가 보약 과일이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씩 드세요. 첫째 날은 아보카도 반 개, 둘째 날은 블루베리 한 줌, 셋째 날은 키위 1개를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몸이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규칙.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에너지 수준은 어떤지, 소화는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간단하게라도 메모해두세요. 72시간 후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실 거예요. 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의 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68세 김영호님은 3일 만에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하셨고요. 74세 이순자님은 평생 바나나를 사랑했는데 끊고 나니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을 완주하시면 댓글에 3일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트와 함께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변화를 느낀 부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과일 하나의 선택이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독과일은 멀리하고 보약과일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면역력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보다는 한 달, 두 달, 석 달 지속했을 때의 변화에 집중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주부터는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거고,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석 달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겁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단순히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깊게 잠들 수 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바나나, 포도, 수박은 과감히 처분하시고 마트에 가서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를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공복에 그중 하나를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